SK 바이오팜은 흑자 전환하면서 엑스코프리를 필두로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매출 1조 사이즈,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 사이즈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800억대, 네, 1,000억대 넘는 회사, HK 이노엔 할 때 말씀드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넘는 회사 10개도 안 됩니다. 5개 정도예요. 5개. 그 중에 SK 바이오팜이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대형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룹사 중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일요일, 네, 지금 밤 이제 막 11시가 되려고 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 영하의 날씨로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짧게 김지훈의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이 11월 29일까지 연구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주의 가장 특징적인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이랑 그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을 이끄는 핵심 주도주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또 분석하는 자료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선정됐던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과 구조적인 핵심 주도주를 매월 월간으로 복귀하는 형태의 또 월간 복귀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날의 시장에 이슈가 됐던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그날의 어떤 개별 기업, 그리고 그날의 매크로 시황,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빌리언스 캠퍼스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꼭 좀 들었으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에서 매일매일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생각이고요. 기타로 다양한 그 비공개 자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뭐 투자 철학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제가 다른 어떤 투자자들을 만났던 얘기, 기업의 IR 담당자를 만났던 얘기라든지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도움된 분들 예정이니 11월 29일까지만 연구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원래 그 저희가 잡았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77,000원인데 월에 55,000원에 20% 할인된 구독료로 월 구독료 55,000원 연구 할인가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고요. 제약바이오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이 평상시에 찍던 그 환경에서 찍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환경이 열악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카메라 뭐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크는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뭐 추천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종목을 리딩하기 위해서 매수, 매도의 어떤 시점이나 타이밍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투자 분석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려드림을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이렇게 그 무지성, 악성, 막말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를 법적 대상이라고 또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떤 부분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사기죄로 뭐 고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진짜 제가 그 아이디랑 그걸 다 기억해둬서 진짜로 어떻게 처할지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독 모델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관련돼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유튜브 콘텐츠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봤더니 대략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로도 아직도 제약바이오도 마이너스 60% 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 평균 수익이 54.5%에 달할 정도로 마이너스 부진한 종목들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54.5%.
그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 378%, 유한양행이 조금 내려왔지만 77%, 일가캔바이오가 85%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게 HK 이노엔이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해 봐야 될 종목이 한올 바이오파마랑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요 정도인데, ABL 바이오는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나 SK 바이오, 이거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또 오해하셔서, 수익률이 아니라요, 1월달 대비해서 11월까지 주가의 상승률입니다. 다 종가 기준입니다. 1월달 종가, 11월 이거 찍는 시점 11월 17일 기준 종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이 연초 대비 거의 오른 게 없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SK바이오팜의 평균 목표가가 13만 3천 원 정도라서 SK바이오팜을 공부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기사는 쓸데없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요. 이 기사부터 먼저 보면, 뇌전증 치료제로 3년 만에 흑자 눈앞에 두고 있고요. 보니까 SK바이오팜의 이 대표님이 이동훈 대표님이요. SK바이오 관련된 전반적인, 그러니까 SK그룹사에 관련된 바이오 투자에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SK바이오 투자 센터장님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이분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분이 가끔 나와서 강의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SK바이오팜에 지금 대표이사 하시고 계신 분, CEO의 역량으로도 SK바이오팜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서 지금 뇌전증 약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매출의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잘하는 게, 지금 사실은 또 퓨처캠 주가 빠지니까 뭐예요, 퓨처캠 막 저한테 주가 갖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가 측면을 예측해서 종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차세대 암치료제가 바로 이 방사성 의약품, 이거 굉장히 폭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수노시, 요거 수면장애 치료제인데요, 요것도 지금 미국에서 매출이 쏠쏠찮게 나오면서 연간 매출 성장률 대략 35%에서 45%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에 지금 로열티 매출을 7%를 받는데요, 3분기에 로열티 매출 4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에 40억이면 연간 매출을 치면 280억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수노시 같은 경우에 연간 그 매출 성장이 4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로열티 매출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또 이 회사, 유한양행이 찍은 회사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찍었고, 유한양행이 3개 회사를 찍었는데 새롭게 또 찍은 회사 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항암제가 이것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에이프릴 바이오 앞세워서 1,400 규모의 미국의 에보뮤니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거고요. 꿈의 암치료제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 정부에서도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개발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올 바이오파마 지분을 10% 갖고 있다. 요 기사들 한번 보고요. 파킨슨병 치료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물론 SK 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판매명이 엑스코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영국 연구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SK 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를 비교하는 걸 이제 제가 자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SK 바이오팜입니다. 미래에셋, 신한, 키움, DS, 하나, 교보, SK, 유안타, IBK, IM, 요 다양한 제약바이오 자료들을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3분기에 SK 바이오팜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93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컨센을 부합했습니다. 상당히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의 미국 판매명, 성분명이 아까 세노바메이트고요. 엑스코프리의 미국에서 매출만 전년 대비 50% 성장한 1,133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가 증명하고 있고요.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API 같은 경우도 998%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131억을 기록했습니다. 용역 수익에서 마이너스 2%로 실적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엑스코프리의 처방전만 3만 1,000건이 넘어가면서, 네, 엑스코프리의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빈펫이 있어요. 빈펫의
똑같은 출시 53개월 처방 건수의 2.2배나 증가하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 폭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미 미국 매출 가이던스가 300밀리언 달러에서 320만 밀리언 달러인데 320만 밀리언 달러 상단을 미국에서 이미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달 매출이 10월달로 일부 이연된 측면이 있고요. 바로 세노바메이트가 상품명이고 미국 제품명이 엑스코풀인데 바로 파트너사가 NDA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용역 수익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25년도 내년에는 엑스코프리도 DTC라고 해서 분산형 임상시험을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상 4상 그리고 연구자를 통한 임상투자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판매망을 활용해서 엑스코프리의 후속 제품 제2의 엑스코프리 도입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25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가 뭔지 아시면 일단은 자체 개발한 SK바이오팜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고요. 성분명이 세노바메이트입니다. 뇌에서 세노바메이트는 흥분 신호 전달을 조절해서 뇌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 발작 일으키거든요. 부분 발작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전체 상당히 많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발작 억제에 도움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한테는 당연히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뇌전증은 뭐냐? 뇌의 조직이 과도하게 전기를 방출해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글로벌 환자 수는요, 0.5에서 1%입니다. 지금 1%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뇌전증은 전신 발작이 있는데요. 뇌 양쪽 모두 발생하는 거고요. 의식이 완전 나가는 겁니다. 부분 발작은 특정 뇌부에서 발생하는 건데 의식이 유지되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부분 발작도 소실될 수가 있다. 이 부분 발작이 외상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대사장애나 영양결핍까지도 발작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쉽게 간과해서 넘길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이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바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미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중요한 게 12월 달에 미국 뇌전증 학회가 있습니다. 2024 AES. 여기서 결과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임상이 완료되는 4분기쯤이면 아시아 파트너사들이 중국을 포함해서 이 NDA가 뭐냐? 아까 앞에도 나왔죠? 신약 승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4개사에서 NDA, 신약 승인 신청서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한국은 동아ST, 중국은 지금 이그니스 테라피틱스가 합작사를 맡고 있고요. 일본은 오노약품이 상업화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코프리는 유럽에서는 온투질이라는 상품명을 씁니다. 기억해두세요. 성분명은 세노바메이트, 미국 판매명은 엑스코프리, 유럽 판매명은 온투질이. 엑스코프리는 여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가파르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피크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고요. 재미난 게 매출 총 이익률이 90%입니다. 엄청난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미국에서 자체 개발한 신약을 유통사 없이 파는 것도 국내 이 SK바이오팜이 국내 제약사 중에 유일하고요. 미국 내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유통사를 끼면 20에서 30%가 수수료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지금 수수료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직판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만 판관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판관비가 3,579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 총 마진율이 90%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의 소위 말한 총 OP 마진이 14%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매출만 원래 연간 가이던스는 4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4,250억을 연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아시아 최대 출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부분 발작에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신 발작까지 당연히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에만 적용됐던 부분이 소아,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전신 발작 3상 탑라인이 내년 말이면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나이로도 확장이 되고요. 적응증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는 2년 전 기준으로 해도 10조가 넘고요. 이 중에 미국이 55%인 5조 5천억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는 재미난 게요. 이 처방을 하는 신경과 전문의 수가 만성질환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의 수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 직판구조를 SK바이오팜이 도입을 한 거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성인 부분 발작 환자 대상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을 연간으로 50%씩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분 발작에서 이제는 전체 발작, 전신 발작, 그 다음에 성인에서 유아, 청소년, 소아 이렇게 확장되면 당연히 추가 매출의 확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브라질에서 신약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요. 25년도에 PGTC 1차성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요거 관련돼서 임상 3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요 바로 경쟁 약물의 UCB 제약의 빈펫이 2022년에 특허 만료하고요. 강력한 경쟁 약물 빈펫이 두 가지가 다 떨어집니다. 일단 성능 자체가 엑스코프리가 성능이 더 뛰어나고요. 엑스코프리가 일례로 지금 빈펫보다 최소한 50% 이상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측면으로도 빈펫보다 엑스코프리가 더 훨씬 싼데 지금은 빈펫이 특허가 22년도에 만료되면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거든요. 벌써 특허로 확보되면서 수익성을 더 매출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간에 엑스코프리가 월등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쟁 약물이 있습니다. 브리비액트인데요. 브리비액트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특허가. 그러면 브리비액트랑 빈펫이 만료될 경우 엑스코프리가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가 성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달 작년에 물질 특허를 미국에서 5년 연장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료되는 거 2032년 아직 상당 기간 세노바메이트의 장기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세노바메이트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 CNS 치료제, 요게 이 뇌질환 관련된 요 치료제를 미국 직판 활용해서 제2의 상업화 물질을 25년도에 추가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와 시너지 효과 말씀드렸고, 엑스코프리가 왜 또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냐? 미국 내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처방 기준으로는 아직도 5.9%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여기서 40% 처방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약 7배 정도 성장이 시장 전체 처방수 기준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쟁 약물 대비 당연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이따가 표 보여드릴게요. 7월 달에 또 재미난 거는 홍콩 바이오 기업인 플라이 테크놀로지스의 이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 FL-091 유력 후보 물질 요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 관련된 상품명은 SKL35501입니다.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 악티늄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건데요. 악티늄 활용 물질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수용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내년 임상 1상 진입 목표고요. 방사선 약품 생산에 필요한 당연히 방사선 동위원소 원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확보했냐? 8월 달에 바로 미국의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악티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 악티늄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상업화 단계 루테튬입니다. 루테튬보다 더 효능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루테튬이 아니라 악티늄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 아이소프트, 바로 미국의 테라파워 자회사로부터 10월 달에 악티늄 상업 생산이 시작 발표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테라파워 자회사를 통해서도 악티늄이 상업 생산된다는 거는 당연히 악티늄을 방사선 동위원소의 차세대 치료제로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격적으로 악티뉴 상업 생산이 올해 10월달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미국 18세 이상 성인의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뇌전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미국 전체 성인의 1%에 해당이 되고요. 17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전증 환자 수는 46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고요. 적지 않은 그 환자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직판 자체 개발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90%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익도 뛰어난데 아직 추가 성장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이 엑스코프리 관련돼서 일반 신경의학과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 중심으로 처방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일즈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빈펫이라든지 아까 경쟁약물 뭐 있었죠? 빈펫하고 브리비액트 기억해두세요. 빈펫하고 브리비액트를 대비해서 세일즈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한다고 했고요. 뇌전증 센터랑 KOL이 뭐냐? 그 소위 말하는 키노트 스피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의사들을 전담하는 기술 영업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일본, 중국, 캐나다, 중남미, 이스라엘, 중동, 북아프리카 30개국의 수출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요게 30개국 수출 완료로 45개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브라질 파트너사가 유로파마입니다. 유로파마가 브라질의 신약 승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는요,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데요. 600만 명 중에 300만 명 이상이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이 뇌전증 치료제의 그 소위 말하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 SK바이오팜의 미국 외에 또 다른 글로벌 매출처로 이 중남미가 또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이렇게 50%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최초로 2027년이면 연매출 1조가 넘는 국산 1호, 소위 말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엑스코프리만 있냐? 물론 엑스코프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85% 이상입니다. 요번에 3분기 실적에서는 90%까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제2의 엑스코프리를 당연히 SK바이오팜도 끊임없이 파이프라인을 확산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중에 가시화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체 개발한 역시 수면 장애 치료제입니다. 수노시라고 하는데요. 이미 2019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기면증 들어보셨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서 졸음증을 완화하는 걸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CNS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한 다음에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의 물질이 신경세포로 연결할 때 시냅스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신경 전달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각성 효과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충동도 억제하고 감정 조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분노 조절 장애, 그죠? ADHD 요런 거를 조절하고 약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노시는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상반기에 연간 35% 성장한 581억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7% 로열티에 해당하는 41억을 상반기에 이미 미국에서 이 수면 장애 치료제 수노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분기에 1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분기 100억이면 연간 400억에서 최대는 800억에서 1000억까지도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 이그니 테라퓨틱스 요 중국계하고 지금 진행하는 임상 3상이 최근에 완료됐기 때문에 아시아 4개국에서도 이제 미국을 넘어서 수노비가 아시아에서도 중국 포함해서 판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력사죠. 엑섬 테라퓨틱스가 미국에서 이 수면장애 치료제 바이오팜의 수노시 가지고 치료 대상을 수면장애 외에 폭식증이라든지 주의력 결핍장애, ADHD라든지 우울장애, 그 다음에 교대근무 장애를
모두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장에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주의력 결핍 관련된 부분의 매출만 약 1조 3천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조 3천억에 소위 말하는 로열티 7%면 얼마죠? 대략 7%면 1,300억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한 600억 정도, 670억 정도가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SK바이오팜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소위 말하는 엑스코프리의 매출 의존도 85%를 탈피하기 위해 중추신경계 쪽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차세대 3대 영역,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RPT, 그 다음에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TPD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하고 있고요. 이 RPT가 제일 저는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퓨처케미 하는 게 바로 이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RPT입니다. RPT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적 물질에 결합한 후 미량을 체내에 투여해서 항암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혁신 기술입니다. 아직 초기 기술 단계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이 RPT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PD, 바로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입니다. 요거는 이미 작년 8월에 지금 명칭이 바뀐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에서 프로데오반트 기술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 9단계에 있고요. 요것도 25년도 내년에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년 뒤에 바로 방사성 의약품 화문제 RPT 하면 퓨처캠 SK바이오팜. 근데 SK바이오팜이 10년 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0년이 아니고요. 2022년 기준으로 10년이니까 2032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악티늄의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RPT 신약 중에 악티늄으로 신약이 된 게 지금 현재까지 아예 없어요. 제일 빠른 게 임상 3상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악티늄을 이용해서 5년 내 GMP 등급을 획득하고 글로벌 이 악티늄 공급, 그러니까 RPT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때부터 SK바이오팜의 RPT는 급격하게 폭풍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처방을 당연히 확대하려고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효능도 증명해야 되고요. 부작용에 대한 결과 레퍼런스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뇌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고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억제성 균형의 정상화 기전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상 3상에서 엑스코프리가 28%, 엑스코프리를 복용한 환자의 28%가 완전 발작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완전히 없앴는데 기존 치료제의 발작 소실 비율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배나 향상된 완전 발작 소실 기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소아나 유아 환자한테 경구 현탁 액제형을 2026년에 승인 신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FDA와 협의를 하고 있다. 26년 하반기에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액트, 경쟁사죠? 빈펫하고 브리비액트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브리비액트가 특허가 만료되면 엑스코프리는 26년에도 매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엑스코프리는 지금 요거 엑스코프리 약이고요. 2024년 가장 따끈한 최신 3분기 실적으로 역대급인 1133억을 찍었습니다. 분기에 1133억이면 미국에서 예상한 3,800억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4,400억인데요. 그 전 분기 거 매출 조금 줄어든 부분 감안하면 최소 4,200억을 예상하는 거고요. 세노바메이트가 지금 이 뇌전증으로 다양한 지금 국가에서, 그 다음에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 그게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방사선 동위원소 쪽 치료제도 RPT에서 지금 상당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 요 경쟁 가격이 바로 브리비액트인데요. 브리비액트가 한 팩 가격, 그 다음에 한정당 가격, 1일 기준 가격, 한 달 기준 가격에서도 모두 엑스코프리가 가격에서도 가성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쟁 신약 대비 2.2배가 넘는, 같은 동기간 내에 2.2배가 넘는 처방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862배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까 ABL바이오가 820배인데 요거 다 빼고 나니까 정상적인 평균 PER 밸류는 38.9배 정도 수준이다. 26년도에는 31배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PER 기준점 보실 때 대략적으로 38배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HK 이노웨까지 평균 계산해봤더니 38배 정도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SK 바이오팜 실적만 보면 올해 50% 매출 증가하고 내년에도 28%, 내후년에도 30%,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한 40%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업이익 사이즈가 1,800억, 매출 사이즈는 6,700억을 예상하고요. 엑스코프리의 폭풍 성장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팜도 2027년에는 연간 매출 1조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SK 바이오팜의 1월 달부터 11월까지 누적 순매수 현황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2,751억을 순매수했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보험과 투신, 근데 연기금 보세요. 와, 연기금이 6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주춤하니까 기관이 사주고 있다. 지금 그 증권사에서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신약 후보군 3개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1등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2등이 어딜까요? 2등이 바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3등이 어딜까요? 녹십자의 글로블로. 이거 3개입니다. 요 3개 관련된 약은 저희가 끊임없이 판매 관련된 부분, 해외 처방 확대되는 부분, 해외 글로벌 국가 다변화되는 부분을 체크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게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1월 달부터 누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데 최근에 보험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궁금하신 분은 꼭 기업 분석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다음번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올 바이오파마보다 저는 SK 바이오팜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중에 SK 바이오팜을 먼저 다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픽한 회사 에이프릴 바이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관심 갖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항암제 관련된 기술, 플랫폼은 상당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SK 바이오팜 일봉 차트 보시면 이게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사실은 과거에 지지 가격으로 나왔던 이 가격대를 이탈해서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량 줄어들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 바이오팜이 최근에 주가 하락된 부분은 SK 바이오팜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모습은 비슷한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래도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12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한올 바이오팜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실은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다른 한올 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이나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나 지금 SK 바이오팜보다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주가에 대한 그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매출 정점을 찍으려면 아직도 최소한 2-3년의 시간의 갭이 있다. 두 번째는 SK 바이오팜이 기존에, 그러니까 성인만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청소년, 소아, 유아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확장성이 부분 발작에만 적용됐던 부분이 이제 전신 발작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 규모가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SK 바이오팜의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만 팔았는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장 25년도에. 그 다음에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 동위원소 시장을 악티늄을 동위원소로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도가 있는데 그게 25년도에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매출 찍는 게 또 있죠. 수면장애 치료제.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가 다양한 중추 이 신경질환 치료제로 확장성을 보이면서 심각한 임산부 수면장애, 폭식증,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ADHD, 우울증 장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의력 결핍, 요거 임상 3상 결과 나오면 대략 예상되는 게 미국에서만 매출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이 얘네 매출로 찍힌 게 아니고 몇 프로요? 1조 3천억에 7% 로열티. 그러면 대략 800억대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 임상 3상 결과는 언제 나오죠? 내년에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에는 매출 1조 사이즈,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으로 SK바이오팜 내년에는 영업이익 사이즈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800억대, 1,000억대 넘는 회사, HK 이노엔 할 때 말씀드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넘는 회사 10개도 안 됩니다. 5개 정도예요. 5개. 그 중에 SK바이오팜이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는데 SK바이오팜이 대형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룹사 중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날 그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이 11월 29일 날 마감한다고 하니까, 1차 모집 마감한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훨씬 더 관심 많고 더 궁금해 하시는 2차전지 2025년도 연간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